요새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죠. 빌드업. 최종 목표를 위해 단계를 밟아간다는 뜻인데 일본이 이 빌드업의 귀재입니다. 1894년 조선에서 전쟁을 일으킨 일본. 바로 청일전쟁입니다. 일본은 무려 10년 동안 이 전쟁을 준비했는데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일본은 청나라를 이깁니다. 그 결과 일본은 조선의 주도권을 차지하게 되었고 대만을 식민지로 얻게 됩니다. 동아시아 판도를 바꾸고 일본을 제국주의로 만들어준 청일전쟁. 이 전쟁을 위해 조선을 전쟁터로 만들었던 일본의 빌드업. 오늘 This is Japan의 주제입니다. 청나라가 출병한다는 극비 정보를 입수한 1894년 6월 2일. 그날 밤 일본의 무스 외무대신은 외무차관 참모차장과 함께 비밀리에 외상간저에 모입니다. 그들의 회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평화적으로 매듭 짓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전쟁을 이끌어내 승리하느냐였죠. 일본은 일본 공사관과 거류민과 상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조선 파병을 즉각 결정합니다. 거류민 보호면 500에서 1000명이면 충분한데 7000명이나 보냅니다. 그리고 3일 뒤 일본 군부는 대본영을 설치합니다. 전시에 설치되는 일본 제국의 최고 사령부인 대본영을 설치했다? 이거는 즉각적으로 전쟁 개시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동학농민봉기가 한창이었어요. 1894년 5월 31일 조선의 동학농민군은 전주성을 점령합니다. 그러자 고종은 청나라에 파병을 요청하죠. 청나라 군대가 아산에 도착하자마자 일본 역시 인천 제물포에 7000명의 병력을 끌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전쟁을 꿈꾸며 조선에 들어온 일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6월 11일 동학농민군과 정부군은 휴전을 하고 전주하약을 맺게 됩니다. 조선 정부는 동학농민군이 요구한 개혁안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고 동학농민군은 이를 믿고 해산했어요. 그러니 외국군이 간섭할 일이 없어진 상황. 고종은 위안스카이에게 이미 농민군이 흩어졌으니 청국군도 조속히 철군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일본 공사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통보하죠. 10년 동안 이 전쟁만을 준비한 일본. 그런데 아직 청나라와 전쟁 개시도 못했거든요. 그러니 개전할 구실을 찾습니다. 일본은 조선 내정개혁을 추진하자고 청나라에 제안합니다. 조선 정부는 난민을 평정시키지 못하면서 이웃나라를 번거롭게 했다면서요. 일본이 무슨 권한으로 조선의 개혁을 강행합니까? 말이 개혁이지 실상은 내정 간섭입니다. 내정 개혁을 명분으로 친일 정권을 내세우려는 일본의 음모였습니다. 이를 청나라가 거절하자 일본은 단독으로라도 내정 개혁을 하겠다며 경복궁을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청나라 군대가 주둔하던 천안 아산과 풍도 앞바다에서 전투를 벌이죠. 천안에서 시작된 전투는 리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결국 청나라의 요청으로 강화 조약을 맺게 되고 그 결과 우리가 잘 아는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조선에서 청나라를 물리치고 본격적으로 조선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일본. 게다가 대만까지 식민지로 얻게 되었죠. 또 청나라로부터 막대한 전쟁배 상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군비 확장 10년 계획을 세우고 군사 대국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전쟁의 맛, 제국주의 맛을 보게 된 거죠. 조선을 식민지로, 청을 반식민지로, 일본을 제국주의로 만든 청일전쟁. 이게 가능했던 건 일본이 미리 완성시켜둔 두 가지 빌드업 덕분이었습니다. 바로 제물포 조약과 텐진 조약이죠. 청일전쟁이 발발하기 12년 전 1882년 조선에는 90군대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이모군란이 일어납니다. 이들은 왕이 있는 창덕궁뿐만 아니라 일본 공사관에도 쳐들어가는데 이때 신식군대 별기군의 교관이었던 호리모토 등 일본인 몇 명이 살해당해요. 일본은 이모군란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면서 조약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맺게 된 조약이 바로 제물포 조약입니다. 제물포 조약을 살펴보면 20일 안에 범인을 체포하지 못할 경우에 일본이 마음대로 처리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조선의 주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또 조선에 거류하고 있는 일본인을 보호하고 일본 공사관을 지키겠다며 약간의 일본 병력을 조선에 두겠다는 조항. 지금으로 치면 일본 대사관과 한국에 거류 중인 일본인을 위해서 자위대가 주둔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 말도 안 되는 조항으로 인해서 200여 명의 일본군이 조선에 주둔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상 제물포 조약으로 일본군 주둔은 합법화가 됩니다. 일본은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의 일본군을 주둔시키는 데 성공하고 조선에서 일어나는 정치 군사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빌드업을 완성합니다.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를 가정하고 자국민 대피훈련을 요란하게 해가지고 주변국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했었잖아요. 그때 한국 내에 있는 일본인도 보호하겠다고 나섰는데 청일전쟁 때 거류민을 지키겠다는 핑계로 함대와 군대를 배치한
그리고 경복궁을 점령하고 전쟁을 일으켰던 그 역사를 알면 일본이 그 훈련을 곱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모군란으로 제물포 조약을 맺은 후 2년, 1884년 9월 김옥균을 비롯한 급진 개합파는 내정개혁을 하겠다며 갑신정변을 일으킵니다. 고종은 이번에도 청나라의 진압을 요청합니다. 이때 이미 일본과의 충돌은 예견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제물포 조약으로 조선에 200여 명의 일본군이 있었고 1,500명의 청군이 주둔하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출병한 청군과 일본군 사이에 교전이 벌어집니다. 갑신정변 사후 처리를 한다며 일본과 청이 논의 테이블에 앉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맺어진 게 텐진 조약입니다.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와 청나라의 이홍장이 만나 체결한 텐진 조약. 청일 전쟁을 위한 일본의 두 번째 빌드업입니다. 청나라와 일본 어느 한쪽이 조선에 출병할 경우 상호 통제한다는 내용. 드디어 일본은 조선을 두고 청나라와 대등한 관계가 됩니다. 청나라가 해? 그럼 일본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죠. 조선에서의 지위도 대등해졌겠다. 일본은 본격적인 침략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하는데 1889년 천황의 이름으로 해외 침략을 합법화하는 대일본 제국 헌법을 제정하고 1890년 전쟁 때 천황을 위해서 용감하게 싸우다 죽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다 라는 도덕관을 모든 일본 국민에게 교육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합니다. 같은 해 야마가타 수상은 주권선과 이익선이라는 개념을 내놓습니다. 조선은 일본의 이익선이라면서 이익선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일본 대외정책의 핵심이라며 조선 침략을 공식화합니다. 과연 이 개념이 지금은 없을까요? 오늘날 한반도 유사시 대비해야 한다며 호들갑 떠는 일본. 바로 이 주권선과 이익선 개념이 오늘날까지도 작동하는 겁니다. 야만의 청이 조선을 속박하고 있으니 문명의 일본이 조선의 독립을 위해 싸운다. 청일 전쟁을 일으키며 일본이 펼친 주장인데요. 이 주장은 이후 문명국인 일본이 동아시아를 보호하겠다며 전쟁을 일으키는 대동아 공영권으로 발전합니다. 140년 전 일본은 텐진 조약이라는 국제법상 권리를 내세워 자기 마음대로 한반도에 파병을 했습니다. 지금도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하겠다며 그리고 유엔사를 지원한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공동훈련을 하고 심지어 한미일 공동훈련까지 하겠다고 나서는 상황. 우리에게는 당연히 위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말하는 평화는 자신들이 다른 나라의 우위에 서서 군사력으로 이루겠다는 다른 나라에게는 너무나도 위협적인 평화입니다. 지금까지 This is Japan이었습니다.